이게 왜 이럴지 이게 말이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5월 달에 내릴 확률이 90%다. 테슬라의 투자는 각자 알아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JP 모건 CEO는 틀렸다까지 정리를 좀.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면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좀 짚어봐야죠. 네. 예상했던 것보다 뭐 다른 것들. 경제 지표상으로요? 네. 이번에 GDP가 정말로 아, 깜짝 놀랄 만큼 네. 나왔어요. 뭐 네. 황당합니다. 예. 뭐 그래서 지금 이게 맞나? 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저 큰 나라가. 예.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자, GDP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3.3%가 나왔습니다. 2.3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전분기가 4.9였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3.3이에요. 저게 전기 대비죠. 전기 대비.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작년 하반기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는데 네. 이게 왜 이럴지라고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소비가 엄청나게 살아나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뭐 소비가 좋긴 좋았죠. 네. 근데 이게 다 생산성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연준이 돈을 생각보다 덜 이렇게 네. 땡기는 것 같아요. QT가 원래 얘기했던 것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잘 나가서 나오는 현상이다. 네. 그래서 생산성이 그러니까 GDP 구조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 여러 번 하잖아요. GDP를 이끌어주는 것 중에서 고용 때문에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과 이 두 개인데 요즘에는 GDP를 끌어주는 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거의 7, 80%다.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된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용시장이 너무너무 좋아서 끌어내는 GDP 성장은 실질로서 계산했었을 때 네. 저희 계산상으로는 얼마가 나오냐면 글쎄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0.5% 정도? 예. 근데 생산성이 들어오면서 이런 숫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럼 이해가 가요. 뭐냐면 이게 저희가 과거의 통계로 계산했었을 때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숫자가 요렇게 빠지는 구간에는 장이 빠지고 네. 요렇게 올라가는 구간은 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3.3%를 집어넣었더니 작년 4, 4분기가 2.9에서 3.1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가 좋았다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너무 높다. 올해 저게 유지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죠. 요렇게 너무, 지금 너무 생각하시죠. 예, 너무 높아서.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더 예. 놀라실 텐데. 네. 네. 보이십니까? 추정치. 예.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항상 들여다보는 GDP now. 네. 그다음에 뉴욕 뭐 페드의 나우캐스트.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숫자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얼마가 나오고 있냐면 3.0, 2.8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또 3.0, 2.8이 나오고 있어요. 저거 보면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 바이든이 왜 인기가 없는지 좀 이해가 이해가 잘 안 안 될 가죠. 정도예요. 네, 진짜로. 예.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또 다시 선택과 집중이 너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네. 네, 아틀란타 페드와 이 뉴욕 페드의 나우캐스트가 여태까지 많이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면 이 숫자를 집어넣으시면은 그 전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작년 1,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 4분기의 숫자가 오른쪽이 나옵니다. 네. 예, 5.4%가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지? 헷갈리는 거죠, 지금. 네. 과하긴 과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맞을까? 만약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시장이 쉬지를 않을 거고 계속 달리는 거고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좀 너무 오바였다 그러면 좀 이게 오늘 저녁에 좀 쉬어주는 게 네. 고마운 현상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GDP 성장률을 좀 잘 해석해 보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끌어 주느냐?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대출 증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모든 산업들이 다 좋아서도 아니고 네. 예,
concentration, 그러니까 집중이 돼 있는데 그게 IT와 consumer discretion,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 쪽이다라는 거죠. 이 오늘의 그 빅테크 실적과 가이던스를 이렇게 요약한 내용들을 이제 슬쩍 보면서 저는 이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까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이건 좀 지나친 정도의 집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보시면 MS는 계속 좋고 고공행진을 했는데 엔비디아 좋았고 바로 옆에 있는 AMD의 가이던스가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GPU는 좋아요. 우린 GPU가 커버할 거야. 좋아서. 딴 건 좀 나빠.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서 와장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GPU와 AI 안에 있으면 오케이인데 그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IT라고 할지라도 인텔에서 보여줬듯이 막 되게 차별화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중되니까 야 이거 그럼 IT 경기가 가는 게 맞아? 이거 생각보다 IT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인이 네.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게 닷컴 버블화 되려면은 과거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주구장창 설비 투자가 막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IT 설비 투자가 YOY로 막 20%씩 증가를 하는.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저희가 오늘은 안 가가지고 왔지만 전에도 보여드렸었지만 네. 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는 모습이고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닷컴버블 같은 그런 어떤 AI의 설비 증설의 보편화라면 아마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은 참 미국이 무섭다라는 게 그 정도로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바이든 인기가 없겠죠.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네. 선택과 집중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정치적인 고려라기보다도 기업들의 고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승부수를 띄운 거고 난 여기서 이길 거야. 라고 그냥 갖다 집중 포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네. 제가 요즘에 좀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제이미 다이먼을 좀 많이 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분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계속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지난번에 7%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망하게끔, 그렇지. 예, 망하란 얘기죠. 예, 예. 그죠? 근데 지금 이미 벌써 욕심이 거의 그게 달했어. 어떻게 그게 달했냐면 JP 모건에 제가 오늘 숫자 가지고 왔나 모르겠는데 안 갖고 왔나? 죄송합니다. 갖고 왔네. 네. JP 모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전체의 예금의 자그마치 14%를 들고 있어요. 한 은행이 다 들고 있다. 네. 네. 이게 원래는 법적으로 10%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한국하고 좀 달라서 은행이 많습니다. 지역은행도 다 따로 있어가지고 4,000개가 넘는 은행이 있는 나라죠. 네. 14%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중소은행이 망하면서 이게 이제 허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꾸 네. 인수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저씨는 하나 망해서 인수하면은 자기의 보너스가 하루에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뭐 인수하고 나면은 우린 JP 모건이니까 예금 금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똑같이 받고. 더 황당한 부분은 네. 만약에 JP 모건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미국 경기가 모든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안 해줘. 대출 예금은 받고 대출 증가율이 없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2%였어요 작년에. 네. 근데 경기가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재정이 많이 쓰여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있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라이빗 데트라는 비에클이 생기면서 네. 이런 이제 대형 기술주들 말고 나머지 뭐 기술주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파이낸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자체가 지금 대출을 막 해주면서 소비를 막 일으키게끔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대율이 지금 50%인데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여기서 잠시
헷갈리실 분을 위해서 예대율이라는 건 뭐냐면 예금 대비 대출을 얼만큼 해줬냐는 건데 50%라는 거는 예금 100을 받아놓고 50밖에 대출을 안 해줬다. 네. 그런 얘기죠. 그- 그러면 마진이 안 나오는데 그거로 왕창 채권 사는 거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은행의 본분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왜냐면 네. 채권 때문에 지방은행이 망했으니 그 채권을 이전 받네. 그러네. 이전 받네. 그러면서 걔네가 들고 있는 거 그냥 justify 끌고- 하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지금 심지어 은행까지도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투자를 섣불리 중소형주 들어갔다가는 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성장주 투자를 잘한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를 샀어요. 테슬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아크가 거의 뭐 인덱스가 오르는 거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7%. 네. 이번에도 사실 테슬라 최고로 많이 샀던 데가 아크였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전략은 전체적인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계속 이제 나가서 얘기하는 게 GDP 성장률이 막 6%, 7%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미국에서 보여주는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중소형주를 사는 것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거는 그 회사가 흑자 전환을 하거나 현금 흐름이 긍정적으로 플러스 전환이 됐었을 때 예. 그때 들어가야 되고 음. 그거를 한 분기만 확인해서는 또 안 된다. 네. 2분기 연속. 음.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게 딱 보이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무작정 뭐 AI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좀 더 들어가면 우리나라도 무조건 AI 관련돼 있으면 무조건 로봇 관련돼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사시다가는 적자인 기업에 들어갔다가는 이제 코 껴가지고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투자하는 것처럼 자꾸 이 트레이딩 개념으로서의 투자,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한 투자 이거를 삼가하시는 게 좋다. 네. 심지어 미국은. 예.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이렇게 이제 조정이 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엔비디아도 조정 받겠죠. 네. 그럼 이런 건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 우리 본부장님께 그 사실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네. 중요한 질문이실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를 지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작년 테슬라와 올해 테슬라는 저는 느낌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편하게 그냥 개인적인 순수 개인적인 의견 뭐 맞추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으니까. 사실은 저도 네. 앞서서 그 유동원 랩에서 테슬라를 여전히 상위권에 두고 있나가 궁금하긴 했어요.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님. 이게 말해도 아니 되나요? 내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그냥- 남 얘기하듯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네, 어떨까 본부장님의 싶어요. 생각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에 애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안 들고 있으니까 네.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애플을 투자하는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성에 있어서 네. 좀 이제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애플에 대한 투자는 안 했다가 네. 예, 요즘에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비전 프로의 팔림이 나오는데 뭐 네. 다 팔렸다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매출도 공백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딱 테슬라가 네. 약간의 매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찍히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마진은 확실히 줄죠. 그러니까는 24년도도 소위 말하는 인도대수의 성장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24년도 마진 방어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네. 예, 좀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전기차 슬래시 AI 네. 뭐 이런 쪽에 있어서 테슬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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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네. 예, 오늘 또 뉴스도 나왔죠. 예. 네, 아주 큰 뉴스 나왔죠. 아주 큰 뉴스 나왔죠. 네. 네, 오늘 보너스, 저녁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예, 진짜. 일론 머스크가 네. 한 60조를 날렸죠. 1심에서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되는 거죠. 네, 예, 예. 델라웨어 주인가에서 그 9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부당하다고 그 많은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게 부당하다고 그걸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델라웨어 주에서 받아들였어요. 네. 그 금액이 약 70조 원대요. 예. 네. 예, 55 빌리언 달러니까 네. 네. 예, 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은요 예, 주가가 쉽지가 않죠. 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얘기를 못하는 게 저는 아직도 들고 있어요. 네. 예, 근데 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비중 조절을 할 뿐입니다. 네, 네. 예. 뭐 작년 같이 좀 말도 안 되게 100달러까지 내려가면 네. 비중을 막 20%까지 끌어올리고 네. 예. 근데 이제 뭐 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네. 또 10%대로 줄이고 네, 이런 네.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장기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별로 의심은 없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24년도는 약간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보면 될까요? 근데 음, 또 얘기를 하지만 요 네. 종목만 보시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종목 3개를 뽑으면요. 네, 네,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란티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좋아하세요. 네, 예. 네, 근데 아무튼 이 3개의 종목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가장 좋은 종목이 뭐였냐? 엔비디아였다. 네, 그리고 5월에도 엔비디아일 것 같다. 네, 근데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보시면서 그 정도의 뭐 타이밍은 뭐 비중을 여기가 20% 가져가고 여기 10% 가져가고 여기 10% 가져가고 여기 10% 가져가고 이건 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저희- 있긴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2분 맞아요. 정도 있는데요. 2분. 예. 중요한 거는 금리. 네. 예, 금리는 저희는 5월 달에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5월 달에.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6월 이후에 한번 내릴 거라는 일부 시간에 의견은 있었죠. 있었고 예. 우리 유동훈 본부장은 5월에 내릴 거라는. 예, 의견이 왜 있었습니다. 그러냐면 네. 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안 잡히고 있는 게 딱 하나인데 네. 그게 주거비입니다. 음. 근데 주거비를 리드하는 게 렌트예요. 음. 렌트 인덱스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디어 빠졌나요? 예,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갈 거고요. 오늘 나왔던 20대 도시가격 그 지수도 계속 오르던데 신기하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은 코어는 이미 네. 잡힌 게 2분기 됐고요. 네네. 이번 1, 4분기까지 나오면 3분기 연속이고요. 네. 그게 맞다면 음.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그 3월달 숫자가 나오고 나면은 내린다. 그래서 야, 저 정도 되면은 진짜 3월달에 2%대 중반까지 떨어지겠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달에 내릴 확률이 지금 90%다. 네. 예,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물론 내리는 속도는 좀 더딜 수 있겠지만 음.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장은 경기 침체만 오지 않으면 많이 오를 수 있다. 보통 이제 금리가 내릴 때는 웬만해서는 장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과거 역사상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첫 해에 금리를 처음 내리기 시작해서 첫 해에 10%대 중반, 네. 그 다음에 둘째 해까지 4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가 안 와야 됩니다. 근데 네. 자, 무슨 이제-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고공행진하는 금리가 경기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스러뜨려 가지고 실제로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면 이 금리를 인하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5월 달에 내릴 확률이 90%다. 테슬라의 투자는 각자 알아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JP모건 CEO는 틀렸다까지 정리를 좀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면 또 네. 재밌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동원 요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